현무 7개념 연구 스펙 유출 난리난 외신. 현무 64톤 다탄두. 괴멸까지 단 한 방. 시속 9,800km 수소압력탄 충격 화력. 현무 5 미사일. 한국 최초. 로켓 발사 기록. 현무 미사일. 한국군 탄도 미사일 대표주자. 약 45년 전인 1978년 9월 26일 충남 서해안. 안흥 시험장. 미국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꼭 빼닮은 미사일이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았다. 첫 국산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 당시 개발이었다. 백곰은 보기 좋게 목표물에 명중했다. 세계에서 7번째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는 순간 최초의 국산 탄도 미사일 백곰 미사일. 당시 백곰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80km로 평양까지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었다. 백곰은 외형만 나이키 허큘리스와 같았을 뿐 유도장치 등 내부는 완전히 뜯어고친 새 미사일이었다.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의식해 지대공 미사일이지만 지대지 기능도 가능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택한 것이었다. 백곰 미사일은 최초의 국산 미사일이다. 첫 국산 탄도미사일 개발은 1971년 극비 프로젝트로 시작. 항공공업 사업이라는 위장 명칭으로 진행됐고 약 7년 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서 실패했던 것이다. 어떤 때는 미사일이 발사 후 돼지꼬리처럼 비행하다 추락하기도 했다.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시사회 날짜는 다가오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밤잠도 못 자고 골머리를 앓다가 화장실에서 퍼뜩 해결책이 떠올라 연구실로 뛰어가 해결했던 적도 있다라고 해고했다. 고체연료 추진 방식인 백곰은 로켓 고체연료를 미 로키드 마틴 계열사를 통해 도입했고 유도 장치는 비밀리에 영국 GEC사에서 개발한 관성 항법 장치 INS를 도입해 만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를 차게 됐다. 이는 한미 입장이 충돌, 타협한 결과였다. 미국은 당시 한국이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졌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견제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 차원에서 긴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 필요했지만 독자적으로 이런 미사일을 만들기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기술은 미국 지원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른 족쇄를 차게 된 것이다. 현무 미사일 개발 1982년 치명적인 타격.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탄도미사일 개발은 1982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던 50 신군부가 미국의 압력에 1982년 미사일 개발팀을 해체시킨 것을 비롯 무기 개발의 총본산인 국방과학연구소 ARD 전 직원의 3분의 1을 대량 해직시켰기 때문이다. 현무 미사일 국군의 날 시가행직.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던 국산 탄도미사일 개발은 이듬해인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부활한다. 1988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88올림픽을 방해하면 평양을 때릴 수 있는 전략 타격 무기로 백곰을 개량한 현무를 개발토록 한 것이다. 1986년까지
개발에 성공해. 양산에 들어간 현무는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현무는 450에서 600kg의 이중 목적 고폭탄 탄두를 장착하고 100m 이내의 명중 5차, CP를 갖고 있다. 명중 5차가 100m 이내라는 것은 100발의 미사일을 쐈을 때 목표물을 중심으로 신발은 반경 100m 이내에 나머지 신발은 반경 100m 밖에 각각 떨어진다는 얘기다. 현무탄두에는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반경 수백 m 이내를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현무 미사일. 국산화율도 98% 수준으로 국산 미사일 중 국산화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발당 가격은 당시 10억 원 정도다. 현무의 길이는 12.5m. 직경은 0.8m로 2단 고체 로켓 추진 방식이다. 1단 로켓 무게는 4,850kg. 2단 로켓 무게는 2,505kg이다.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 3.65. 최대 상승 고도는 45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곰과 현무는 외형상 엇비슷하지만 1단 로켓의 부스터, 추진체가 다르다. 백곰은 나이키 허큘리스처럼 작은 부스터 4개가 한 다발로 묶여 있지만 현무는 대형 부스터 1개로 돼 있다. 현무-5 현무 미사일 및 발사대 사거리 300km의 현무 개발 현무는 백곰에 비해 여러 면에서 성능이 향상됐지만 공식적인 사거리만큼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180km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25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배치에 따른 남북 미사일 불균형 비판 여론에 따라 2001년에 개정. 최대 사정거리 300km 이내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에 따라 개발, 배치된 것이 현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맞추어 2001년에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체제 MTCR에도 가입하였는데 MTCR의 지침에 따르면 사거리가 300km 이상이며 탄두 중량이 500kg 이상인 미사일 수출은 불가능하나 독자 개발 및 보유는 가능하다. 하지만 미사일 지침에 의해 사거리 3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의 개발 및 보유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현무는 현무에 비해 사정거리가 300km로 늘어났고 정확도도 향상됐다. 평상시 발사관에 실려 있다가 발사되는 발사관이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현무를 개조하면 6개월 이내에 500km의 탄도미사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무 미사일도 있으나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 크루즈, 미사일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상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달리 사실상 사거리에 제한이 없어 500에서 1500km의 현무의 BC 미사일이 이미 배치돼 있거나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무-4는 외기권,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올라간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됐다라며 이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1K 1000톤의 텐트를 터뜨릴 때 위력 정도라고 말했다. 현무-4의 탄두보엔 화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웠다. 탄두를 무겁게 해서 운동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무-4는 고각 발사 미사일로 기권인 1000km까지 상승한 뒤 2톤의 탄두 중량으로 하강한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에 육박하는 속도로 낙하하여 목표물을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터지면 위력은 전술 핵무기 수준이다. 게다가 가격은 한 발당 40억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무기를 수백 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사일 고체 추진제와 액체 추진제 차이점. 미사일 추진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면 미사일로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발사체의 연료는 케로신, 등유급이지만 산화제는 액체 산소입니다. 우주선 발사 준비할 때 지금 연료 주입하고 있다면 그때 하얀 연기가 나오는 장면이 보이곤 하는데 그 하얀 연기가 액체 산소입니다. 미사일 고체 추진제와 액체 추진제. 보통 산소는 기체지만 영하 18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액체가 됩니다. 액체 산소로 유지시키려면 계속 영하 18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발사장의 하얀 연기입니다. 미사일을 이런 액체 추진제를 쓰려면 영하를 유지시키는 장비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일상 온도에서 추진제를 저장 가능한 고체 추진체를 사용합니다. 북한 지휘부 벙커 파괴용으로 개발하였다. 탄두 중량 줄이면 사거리 3,000에서 5,000km. 북한의 수백 m 지하의 적 벙커를 공격할 수 있어. 이스라엘이 최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뇌부를 공격하기 위해 벙커버스터 미사일보다 강력하다는 평이다. 이날 처음 공개된 현무-5 재래식 무기지만 탄두 중량이 최대 8톤에 달해 전술에게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이유다. 현무-5 미사일 길이는 최대 20m로 추정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현무-5 미사일 수십 발로 북한 지휘부가 있는 벙커와 핵시설 등을 초토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의 관통 능력은 수백 m에 달한다.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는 현무-5가 외기권,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솟은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해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군의 날에 현무-5를 공개한 것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